공터는 경험의 숲 그말 공터 라디오. 지상 최대의 청소년 팟캐스트를 꿈꾼다. 초특급 게스트와 함께하는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 활동의 모든 이야기. 웰컴 투 더 1.5도가 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5도가 오르면 우리가 식량난에 덮일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홍수도 나고 지금 산불도 나잖아요. 이런 현상이 더 잦아들 수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진짜 지구 멸망. 아, 이게 몽골의 기후 위기인가 보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웰컴 투 더 키리쇼 키리입니다. 그 키리쇼 인트로는 항상 제가 신나고 쾌활하게 진행했는데요. 이번 화는 좀 무겁게 진행을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저희에게 닥친 위기 상황, 기후 위기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것이기 때문인데요. 돌이켜보면 올여름 폭염과 폭우가 정말 극심했었습니다. 기후 위기를 몸소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마다 늘어나지만 매년 급변하는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없다 보니 상실감, 분노, 무력감이 만연한 요즘입니다.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는 이처럼 격변하는 기후 환경 속에서 뭐라도 해보고 싶은 청소년들과 함께 지난 8월 6박 7일 동안 기후행동 원정대 별책 부록을 꾸려서 몽골로 떠났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에피소드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제 앞에 무려 5분의 게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몽골로 기후행동 원정을 떠난 별책 부록 원정대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미령입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나영이고 별명은 엠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곧 소개할 하늘이와 함께 책조를 대표해서 나온 면령 김현령입니다. 안녕하세요. 책조의 하늘 천지현입니다. 징기스찬 김영찬입니다. 네, 이렇게 5분의 원정대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와! 네, 그 지난 상반기 동안 사실 별책 부록 활동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왜냐하면 공릉 청소년 문화정보센터에서 처음으로 청소년들과 함께 몽골로 떠났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떠난 이유가 단순히 우리가 캠프 놀러 간 것이 아닌 기후위기에 대해서 직접 공부해보고 몽골 청소년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몽골에서 활동했던 내용들을 이번 웰컴 투 더 키리쇼 14화에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 이렇게 저희 키리쇼에 나오게 되셨는데 좀 주변에서 어떤 반응이 있으셨는지. 네, 저는 남양주의 다산동이라는 곳에서 멀리서 왔는데요. 제가 또 여기 키리쇼에 나온다고 해서 저희 동네에서 현수막을 걸어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저희 동네 많은 이웃분들이 저의 출연을 응원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현수막 문구가 뭐라고 적혀 있던가요? 아, 경축 다산의 딸 김미령 미령이 키리쇼에 나가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다음 분 소개해 주시죠. 평소 즐겨 듣던 키리스에 나와서 정말 영광이고요. 오늘 이 자리 즐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면영님은 좀 긴장 좀 하셨나요? 전날에 그래 아무래도 이게 좀 유명한 방송이다 보니 긴장하시는 참가자들이 여러 있거든요. 네네, 잠을 못 자가지고 네. 오늘 눈을 비비면서 공터에 왔는데 저도 얼마 전에 추석 연휴였잖아요. 네네. 저희 고향에 내려가서 저희 어머니한테만 몰래 말씀드렸거든요. 키리쇼 나간다고. 근데 어머니가 가족분들한테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 이렇게 전이랑 다 먹고 있는데 네. 저희 TV로 키리쇼 틀면서 들으면서 봤어요. 밥을 먹었어요. 그렇군요.
저도 긴장이 돼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조금 피곤한 감이 있는데 열심히 재밌게 놀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면역님이랑 하늘님, 지현님은 책조라고 설명을 하셨었어요. 제가 뭐 미리 알기로는 그 몽골 별책부로 그 체험에서 좀 중요했던 활동 중에 하나가 그림책을 만들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그 그림책이 지금 베스트셀러로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이미 여러분들이 좀 스타 작가로서의 반열에 좀 올랐잖아요. 그래서 또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당당하게 녹음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징기스찬님은 어떤 마음으로 좀 오셨나요? 제가 요즘 아파트 세대 소독을 다니는데 한 세대 들어가니까 갑자기 그 아르바이트를 네, 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키디쇼를 듣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그래서 어머니 저 이거 나가는데 이거를 주로 자주 들으시냐 이러셨더니 어머니가 아이고 학생 이거 나가 이러면서 이제 학생 사인 좀 해줘 이래가지고 제가 소독 대신에 사인을 해드리고 나왔던. 네. 출연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동네의 스타가 되신 거군요. 네, 사인을 꼭 받으셔야겠다고. 네, 바로 이제 좀 청취자 여러분들께 궁금한 내용들을 바로바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기후위기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좀 실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하고 기후위기 프로그램을 다루는 여러 가지 캠프들,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특별하게도 기후위기를 공부하고 싶어서 몽골까지 다녀오셨거든요. 그래서 기후위기와 몽골의 관계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쭉 설명해 드릴 건데, 그 전에 저는 몽골을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그래서 몽골에 대한 좀 간단한 소개, 이 나라가 그냥 첫인상이 어땠는지, 그리고 몽골의 문화가 어땠는지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개해 주고 싶은 점이 있다면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칭기스칸 공항에 칭기스칸 공항에 몽골의 유명한 공항이 칭기스칸 공항인가요? 저희 그 인천 국제공항처럼. 네. 칭기스칸 공항에 딱 내려서 그 주차장을 싹 봤는데 하늘에 매가 날아다니고, 그다음에 이동을 하는데 양과 말이 도로 옆에서 이렇게 걸어다니는 공항에서부터요? 네. 진짜. 여기가 진짜 자연 그 자체구나. 그러면 막 비둘기 이런 거는 없나요? 비둘기는 매는 봤는데 비둘기는 못 봤습니다. 몽골에는 매는 있지만 비둘기는 없다. 몽골에 처음 갔을 때 날씨가 엄청 청명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해가 너무 구름 한 점이 없어서 해가 엄청 뜨거웠던 기억이 있어요. 네, 제가 몽골 간다고 하니까 다들 그럼 별 보겠네? 자연 예쁜 거 구경하겠네? 했는데 진짜로 자연이 너무 예뻐서 진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느낀 몽골의 첫인상은 몽골 버거킹이었는데요. 몽골 버거킹은 뭔가 고기 맛이 더 많이 나고 재료 하나하나의 맛이 다 느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몽골에 가기 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몽골을 정말 기대하고 꼭 가고 싶었던 나라여서 진짜 기대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진짜 정말로 하늘이 너무 높고 구름이 정말 엄청 가까이서 보이거든요. 네. 몽골은 고도가 높은 나라여서. 그래서 진짜 하늘이 정말 아름다운 나라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몽골에 이전부터 기대가 많으셨다고 하는데, 네. 깜짝 퀴즈로 몽골의 수도 이름은 울란바토르입니다. 울란바토르군요. 이게 확실히 말로만 들어도 어떤 도시의 풍경이나, 도시도 이렇게 다른데 하물며 여러분들이 활동했던 다른 지역들은 확실히 좀 다양한 색다른 자연을 좀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 더 추가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렇게 좀 다른 환경 속에서 몽골에 있는 주민들도 만나고 청소년들도 만나셨잖아요. 어떤 문화 차이 이런 거 느낀 적이 있는지. 저는 뭔가 사람과 부딪히면 좀 둔한 경향이 있어서 그냥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가는데,
조금만 부딪혀도 약간 되게 죄송스러워하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 몽골 분들이요? 네. 그래서 뭐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카트를 끄느라 뒤에를 못 봤는데 제가 발을 밟았었나 봐요.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딱 악수를 취해야 된다는 그 룰이 있대요. 몽골 사람들은 발이 소중해서 싸우자는 의미를 한대요. 밟으면. 몽골에서 발을 밟는 행위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그걸 듣고 밟아서 죄송하다 손을 내밀었는데 되게 인자하신 미소로 손을 악수를 받아주셨어요. 몽골에서는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면은 안 된다는 그 미신이 있대요. 삿대질하면 안 되는. 삿대질을 하면은 뭐 이렇게 기운이 날아간다나. 제 기운이 아니면 받은 사람 기운이? 받은 사람이죠. 받은 사람 기운이. 네. 근데 저희가 한국의 놀이를 알려주겠다고 해서 007방을 007방을 알려줬는데 계속 지목을 하게 되니까 하다가 나중에 한 친구가 이 몽골에서는 이렇게 삿대질을 하면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미안하다. 약간 그러면 화기애애했다가 갑자기 갑분싸가 좀 됐겠네요. 그렇죠. 화기애애하다가 저희가 이제 몽골 친구들은 괜찮아 이러는데 저희가 어떡하지? 헉스바리. 네, 이렇게 설레는 마음을 품고 낯선 땅 몽골로 별책부록 원정대가 떠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활동 내용을 본격적으로 물어보기 전에 이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기후위기 원정을 떠났는데 몽골을 가기 전에 과연 나는 기후위기에 대해서 얼만큼 관심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제가 본가가 대구거든요. 네. 대구 하면 보통 데프리카 떠올리잖아요. 네, 데프리카가 더우니까. 정말 네. 여름에 너무 더워요. 진짜 어릴 땐 또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갈수록 더워지는 것 같아서 이게 지구가 열을 받고 있는 건가? 그걸 좀 느꼈고, 그리고 또 겨울엔 또 엄청 춥잖아요. 네. 겨울에 엄청 추운 것도 지구온난화의 한 영향이래요. 그래서 그 기후를 느끼면서 이 기후위기를 날씨를 느끼면서 기후위기를 제일 체감했던 것 같고, 평소에 관심이 있어서 했던 행동은 카페 가면 텀블러 할인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텀블러를 들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기후위기를 관심 있게 본 거는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잖아요. 그럴 때 한번 자료조사를 했는데 기후위기가 쓰레기 때문에 그게 다 환경오염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진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쓰레기 산으로 뒤덮였구나라는 기사를 보고 그때부터 신경을 쓰면서 재활용 잘 버리고 플라스틱 다회용기 쓰고 약간 이랬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기후위기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데 네. 내가 도대체 왜 이 불편한 종이 빨대를 써야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종이 빨대를 써야 하는 이유를 찾기 위해 몽골에 가게 됐던 것 같아요. 기후위기가 뭔지 좀 처음부터 알고 싶어서 도대체 왜 이러는지. 저는 원래도 환경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요즘 그 지구 온난화라고 해서 글로벌 워밍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넘어가서 그게 그 한 단계를 넘어서 글로벌 보일링. 네. 그렇죠. 온열화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구가 기후위기 때문에 너무 따뜻해졌어요가 아니라 네. 지구가 한마디로 끓고 있다로 네. 공식 용어가 바뀌었다는 뜻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막 계속 만들어지는 옷들이 다 쓰레기가 되고 하니까 저는 구제 빈티지 패션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저도 많아요. 나중에 추천 하나 네, 해주십시오. 네, 저는 그래서 구제 옷을 많이 입고 또 그게 싸거든요. 또 네. 면역이가 말한 것처럼 텀블러를 카페에 들고 다니면 할인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금전적으로 환경 보호를 하면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금전적인 거 포함, 환경보호 생각하는 거 포함해서 여러 방면으로 찾아보고 알아보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관심이 몽골 가기 전에 이미 있었네요. 네. 다음 엠버님 말해주시죠. 저도 평소에 기후위기에 관심이 많아서 좀 심각성을 많이 느끼고 이 바뀌지 않는 세상에 되게 회의를 느껴서
느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좀 다른 청소년들이랑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 기회가 되게 금 같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이 방송을 듣고 좀 정보들을 좀 수집하고 싶어하는 청취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지만 이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지 않으면은 말하는 사람도 까먹고 듣는 사람도 까먹기 일수거든요. 그러니까 별책부르 원정대 중 한 분이 대표적으로 나셔서 기후 위기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 2023년 10월 버전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엠버님이 대표로 해주시나요? 네. 기후 위기 실태 설명해 주시죠. 2015년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서 향후 5년 안에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세계 기상 기구에서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몽골에서는 어떤 기후 위기가 찾아오고 있나 제가 살펴봤는데 잠깐만요. 저 끼어들어도 될까요? 네. 그 1.5도 오르는 걸 막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한다는 말씀하실 것 같은데 1.5도 사실 되게 숫자로는 작잖아요. 네. 1.5도가 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5도가 오르면 우리가 식량난에 덮일 수 있고 네. 또 우리가 이렇게 홍수도 나고 네. 지금 산불도 나잖아요. 네. 이런 현상이 더 잦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진짜 지구 멸망에 그쵸. 가까워지는 네. 마지노선이 1.5도인가요? 네. 1.5도 이상 오르면 네. 멸망할 수 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몽골에서는 어떤 일이 네. 벌어지고 있죠? 몽골에서는 지금 30년 전만 해도 국토의 20% 이상이 나무였는데 지금은 8%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4분의 3이 넘는 땅이 지금 사막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별책부르 원정대가 몽골로 떠났습니다. 바로 기후위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몽골에 있는 청소년들과 함께 교류하기 위해서인데요. 2023년 8월 1일에 떠나서 6박 7일간 몽골의 기후도 느끼고 몽골의 청소년들과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습니다. 별책부르 원정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했던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과연 이들이 원정을 떠났는데 어떤 활동을 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를 가서 한국 대사관에 가서 몽골에서의 안전 유의 사항들을 들으면서 일단 저희가 이 여정을 하는 동안 다치면 안 되니까 주의해야 될 것들을 들은 다음에 몽골의 청소년 기후 운동가 친구가 하나 있어요. 노문다리라는 사람인데 몽골 청소년을 만나셨군요. 기후위기 활동가 네. 노문다리님을 만나셨군요. 그래서 첫날 그 친구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가볍게 얘기도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둥글게 앉아서 기후에 대해 토의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노문다리에게 질문하고 그리고 노문다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저희가 공유하면서 몽골에 있는 사람과 한국 사람이 크게 기후 위기에 대한 생각은 다르지 않구나를 느끼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몽골에서 몽골 청소년들과 함께 기후위기 토의도 하고 뭐 다양한 활동들, 예를 들면 그림책 활동 같은 것들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토의 내용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마주 앉아서 혹은 둥글게 앉아서 기후위기라는 주제로 외국 사람들, 몽골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경험 자체가 되게 특별한 것 같아서 그날 나왔던 내용들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몽골 청소년들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청소년, 기후위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생각이 좀 같고 어떤 부분은 조금 다른가? 뭐 이런 점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몽골 청소년들이 이랑 토의를 하면서 같다고 느꼈던 점은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일단 심각성은 다 모두 깨닫고 있다고 생각했던 점이 같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달랐던 점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때문에 기후 위기를 겪고 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몽골 청소년들이 대답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봐서
코이카에서 들었던 강연이 있었는데 그 강연에서 몽골에서 교육 분야를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몽골 청소년들은 아직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긴 하지만 왜 그런지 교육을 많이 받지는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래서 저희는 그 토이에서 서로 알고 있는 부분을 많이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원인들을 그림책에도 녹여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몽골 청소년들은 그냥 그러니까 뭐 이거를 몽골 청소년 모두로 대표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별적부록이 만난 몽골 청소년들은 대부분 이제 기후위기가 심각하다 이런 것들을 피부로 느끼고는 있지만 어떤 커다란 원인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다? 네, 뭐 네. 이런 느낌을 받으셨군요. 네. 저희 조가 일단 저희 조 청소년들이 그랬는데 저희 조 청소년들이 조금 연령이 저희보다 낮았던 것도 원인이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 조도 토의를 하면서 저희가 첫 번째 날에 이마트를 갔었는데 네. 그때 비가 왔거든요. 이마트에서 딱 나오는데 그 비가 한 30분 왔는데 엄청 많이 잠겨서 저희가 이게 몽골의 기후 위기인가 보다. 첫날에 이마트에서 네, 모두가 느꼈어요. 어. 그래서 다 막 사진 찍고 너무 눈으로 체감을 했는데 그거를 몽골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비를 피하고 다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지 왜 배수가 잘 되지 않는지 막 이런 것까지는 또 생각을 아직 거기까지는 안 해본 것 같았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몽골 청소년들끼리 이야기했을 때 가장 문제점이 분리수거가 안 돼서 그게 환경오염이 주된 문제다라고 했는데 그 친구들은 나름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분리수거를 해서 쓰레기장으로 내보냈는데 그걸 수거해가는 차량들이 한꺼번에 모아서 버린다. 그래서 정책부터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몽골이 그러니까 쓰레기 배출이 그러니까 분리수거가 잘 안 되는 좀 구조이군요. 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실천을 하고 싶어도 약간 뭐 잘 들어먹히지 않는 그런 그쵸. 환경인 것 같네요. 그렇군요.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이네요. 기후위기에 대해서 무언가 실천하기에. 제가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기후위기 토의 몽골 청소년들과 한 내용들 제가 여쭙고 설명 다 들었는데요. 토의가 넷째 날에 했다고 들었어요. 맞죠? 네. 그렇지만 별책부록 원정대의 활동은 6박 7일 동안 이어졌었는데요. 그 나머지 활동들이 어떤 식으로 채워졌는지, 어떤 체험들을 했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몽골 청소년들과 식문화 체험도 하고 영상 찍기도 하면서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는 게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요. 몽골에는 집에서 양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하면서 그 우유를 직접 짜는 집이 많으니까 우유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저희한테 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빵에 어떤 소스를 발라서 준다든지 그리고 뭐 샐러드를 만들어서 빵 위에 토핑으로 올려 먹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우유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저희는 받았고 저희는 뭐 한국에서 만들어 먹는 라면이나 떡볶이 같은 거를 해서 몽골 친구들에게 줬던 그런 기억이 남습니다. 네, 저는 울란바토르에는 작은 도서관이 기억에 남는데요. 거기에 계신 설립자분이 목사이시래요. 그래서 그분이 울란바토르에 있는 학생들을 교육시키려고 그거를 설립을 하셨대요. 그래서 거기서 책도 읽고 독서 토론도 해보고 기부도 하고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네, 저는 기후변화 대응 영상을 제작한 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 이게 조마다 영상을 제작을 하는 거였는데 조금 확실히 눈에 들어오고 싶어서 짧은 쇼츠라고 하나요? 네, 1분 남짓한 영상. 그런 영상을 2개를 만들었어요. 그 유튜브의 님몰캣이라는 그 유튜버 분을 패러디해서 제가 옷을 막 갈아입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걸 이제 몽골 친구들한테 설명하는데 조금 애를 먹었지만 딱 보고 뭐를 의미하는지 알겠다. 그래서 그 콘티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바로 이해를 해줘가지고 좀 수월하게 찍었고 또 자랑할 게 저희 하늘이가
멋있게 영상을 편집해줘가지고 아. 근데 제가 그걸 공개할 때 너무 떨려서 주변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는데 혹시 지금 여쭙고 싶은 게 재밌었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아 진짜요? 인기가 짱이었습니다. 아 정말요? 아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별책부록 원정대 끝나고 이제 유튜브에서 확인했었거든요. 아 네. 별책부록 원정대 그 활동 영상들, 기후변화 대응 영상들을 유튜브에 있는 거 맞죠? 네, 공릉 청소년 문화정보센터 유튜브에도 있고 인스타그램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3편의 영상이 올라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재미난 시나리오들로 몽골 청소년들과 그리고 별책부록 원정대 분들이 좀 보는 사람도 되게 촬영하는데 즐거웠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했던 활동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가정 방문했던 활동인데 가정 방문 때 몽골의 문화를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가정 방문 일단 그 집에 들어갈 때부터 남자가 먼저 들어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가 먼저 들어갔고 거기서 저희가 그 가정에 있는 가축들의 소 젖을 짜보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대접을 해주셨는데 간식 유제품으로 만든 간식이랑 수태차를 주셨어요. 수태차가 몽골 전통 차인데 막 직접 짠 우유를 주셨는데 정말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어요. 너무 고소하고 따뜻하고 네, 꼭 먹어보셨으면 좋겠고. 그 아까 칭기스찬도 말했지만 그 몽골에는 유제품이 굉장히 유명한 것 같아요. 네. 맛도 확실히 저희보다 깊고. 네, 저는 코이카 몽골 사업소 갔던 거랑 주 몽골 한국 대사관 갔던 거 그리고 또 지구촌 나눔운동 교육센터에서 박희 소장님의 설명을 듣는 게 정말 기억에 남았는데요. 제가 꿈이 되게 많은 편이어가지고 그 대사관 가서 외교관님의 설명을 들을 때는 외교관이 되고 싶었고 코이카 사무소에서 설명을 들을 때는 코이카 사무소에서 일하고 싶었고 또 그 지구촌 나눔운동 교육센터 얘기를 들을 때는 지구촌 나눔운동 교육센터에서 일을 하고 싶어졌었어요. 그 정도로 정말 빠져들으면서 강의를 들었고 또 특히 외교관님이 그 모국을 떠나서 먼 타국에서 일을 하는 게 정말 좀 외로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너무 공감이 되어서 그 호텔에 돌아와서 눈물을 한 바가지 쏟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몽골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혹은 직업적으로 어떤 국제교류 활동이나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의 흡사 진로 체험 이런 네. 것도 간접적으로 하게 된 것이네요. 네, 맞아요. 별책부록 원정대의 가장 특별한 활동 제가 하나만 꼽자면 단연코 그림책 만들기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6박 7일간 활동하면서 새로 깨닫게 된 기후위기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몽골에 있는 청소년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만든 이야기들로 그림책을 만들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 그림책에 대한 소개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 몇 권 나왔다고요? 3권이요. 3권이 나왔고 책 제목을 한 분씩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 책 제목이 뭔가요? 울란바토르의 겨울입니다. 울란바토르의 겨울. 두 번째 책 이름 뭐죠? 양양이의 이야기입니다. 양양이요? 네. 양양이의 이야기. 세 번째는 저희는 꽃입니다. 꽃. 이렇게 3가지의 그림책이 나왔는데 이것들을 청취자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각 조당 한 분씩 이렇게 속해 계시는 걸로 기억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었던 그림책을 청취자 여러분들이 꼭 펼쳐보시도록 어필해보는 시간 각각 20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먼저 하실래요? 저 먼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형식 자유롭습니다. 진짜 무엇이든 막 비트박스도 섞으셔도 되고 다 상관이 없거든요. 어떻게든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네,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그림책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울란바토르의 겨울은 자르갈란트 말이 울란바토르로 떠나게 되면서 울란바토르의 어떤 모습들에서 기후 위기가 발생하는지 그거를 청소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매연이 나는 곳을 가보기도 하고 게르에서 석탄을 떼우는 모습과 쓰레기를 태우는 모습 그리고 도로에 자동차들이 나오는 매연을 보고 자르갈란트 말이 울란바토르의 기후 위기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20초. 아, 이렇게 안타깝네요. 20초 동안 이렇게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궁금하도록 울란바토르 가보셨습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셔야 돼요. 네, 양양이의 일기 한번 들어볼까요? 이야기. 양양이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이야기입니다. 네. 네, 저희 책조가 자, 만든 20초 지금부터 쓰겠습니다. 네네. 시작. 저희 책조가 만든 양양이의 이야기는 이 양양이란 친구가 굉장히 편한 일회용품만 쫓다가 어떤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꿈인지는 책을 보시면 알게 되는데 그 이후로 양양이의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조금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교보문고로 달려가세요. 네, 마지막 책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모둠의 꽃은 저희 기후 위기에 의한 재해로 인한 그런 모습을 꽃으로 비유한 그런 그림책입니다. 지금 당장 예스24로 달려가서 구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세 권의 책 소개 짧게 물어봤는데 청취자 여러분들께 와 닿았으면 좋겠네요. 이거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에 와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당연하죠. 공릉정보 문화정보센터에 와서 본다면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렇게 정말 짧은 시간 6박 7일의 어떤 활동 내용들을 이렇게 한 30-40분 가량으로 담기가 당연히 버거웠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질문 드린 내용들 이외에 별책부로 활동하면서 느낀 점들, 활동 소감들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몽골 프로그램,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하면서 깨달았던 점은 일단 다양한 지구인들과 우리가 함께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들었어요. 그런 희망을 얻었고 그리고 저는 이 프로그램 하면서 너무 소중한 인연들을 만났거든요. 몽골 청소년도 그렇고 한국 청소년도 그렇고 뭔가 이거 아니었으면 못 봤을 사람들을 여기 와서 만나고 또 그 관계를 이어나가고 해서 너무 소중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몽골에 갔다 와서 그 후유증이 좀 길게 갔는데요. 몽골에서 너무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또 멋진 자연도 보고 아주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하나 얘기해도 될까요? 네. 네, 제가 이 별책부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몽골에 오면서 다짐을 했던 게 좀 지각하지 말고 성실히 하자. 요거 하나 마음에 품고 계속 활동을 했었는데 마지막 날에 늦잠을 자서 윤혁 선생님이 깨워주셔서 일어났거든요. 네. 그게 너무너무 죄송했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날이에요? 네, 마지막 날에 공항으로 출국해야 되는데. 네, 아침에 산책을 하려고 모이라 했는데 네. 저희가 다 자가지고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그때. 몽골에 가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알아보고 몽골에 대한 기후위기도 알아보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기후위기에 대해 대책을 조금 더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하지만 하늘님 이 별책부로 원정대에서 다양한 연령대가 있었잖아요. 네. 어떤 그런 선배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불편하셨던 점은 혹시 없었는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버전을 좀 듣고 싶거든요. 거기서 제가 가장 어린 건 아니요. 중간 나이였는데 조금 꼰대인 사람도 있었고. 이거 좀 내부 고발 같은데요? 하지만 그 꼰대가 그렇게 극심하진 않아서. 혹시 이 자리에 있나요?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런 꼰대력 때문에 위기 질서가 조금 지켜졌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뭐 남은 분의 또 활동 소감도 듣겠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네요. 꼰대가 있었다 그러는데 저는 못 느꼈거든요.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나무 심기 하는 게 있었는데 진짜 힘들었거든요. 땅을 파고 삽질을 하고 이러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어서 제가 하면서 그러면 안 되지만 이렇게 막 혼잣말로 중얼중얼 욕을 했었나 봐요. 네. 선생님들이 그걸 보셔가지고 네. 죄송하다, 뜻깊은 체험하는데 제가 이렇게 욕을 해가지고 돌아가면은 그러지 않을 텐데 그게 좀 후회스러워서 좀 말씀드립니다. 네, 저도 이제는 말할 수 있다입니다. 저는 웃긴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그 점심 식사 중간중간에 이렇게 쉬는 시간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마다 알차게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면영이랑 심지랑 엠버가 들어와서 비밀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벌써 6박 7일 이제 처음 만난 사람들이랑 떠나는데 비밀 얘기까지. 네, 비밀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비밀 얘기에 대한 내용을 아는 척을 했는데, 그때 너 있었어? 이불밖에 없었는 줄 알았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때 저 있었습니다. 저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키리쇼 14화 별책부록 원정대 5분 모시고 이야기 나눴지만 별책부록 원정대는 총 16명이었습니다. 맞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별책부록 원정대원분들도 많고, 그리고 16명의 참가자 이외에 이제 3분의 저희 공터 선생님 같이 가셨거든요. 이 선생님들에게 또 한마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시간 관계상 한 명당 5글자씩으로 메시지 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먼저 하실래요? 네, 먼저 하겠습니다. 한 명 꼭 집어서 말하셔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말하셔도 괜찮고. 쌤님 사랑해. 이건 누구한테 하신 거죠? 쌤님이 누구예요? 쌤들. 모두에게. 네. 그러니까 윤혁쌤, 다현쌤, 수진쌤한테 모두에게 전하는 메시지였던 거죠? 쌤들 사랑해. 네, 이렇게 전체한테 해주셔도 되고 한 명 콕 집어서 말해주셔도 됩니다. 네, 저는 수진쌤한테. 수진쌤한테. 네, 나따쌤한테. 네. 책조의 자랑. 책조의 자랑. 네, 저희 책조를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어봐도 될까요? 네네네. 저는 저희 담당 선생님이었던 귤 선생님한테. 귤 선생님이 다현쌤이죠? 네. 네. 별조 공주님. 책조의 자랑과 별조 공주님까지 나왔고, 이제 뭐죠? 양양조 남았나요? 무슨 양양조? 네, 남은 조. 네. 올바른 어른. 누구한테 하신 말이었어요? 누구한테 하신 우리 말? 3명 선생님. 3분 선생님 모두에게 전하는 메시지였군요. 지금 남은 분이 누가 계시죠? 네, 전데요. 하느님 남으셨고, 지금 유일하게 지목받아서 칭찬을 못 받은 선생님도 한 분 계시죠? 네, 제가 딱 윤혁쌤을 지목해서 네.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윤혁쌤에게 최고의 대장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좀 저만 이상한 거. 공주님. 네. 최고의 대장, 책조의 자랑, 귤조 공주님, 별조 공주님까지. 네. 이렇게 별책부록 원정대가 사실 6박 7일간의 활동도 있었지만, 사실 몽골로 떠나기 전에 사전 모임도 여러 회 있었고요. 또 몽골 갔다 와서 사후 모임, 얼마 전에 꿈나르샤에서도 별책부록 이름으로 부스 활동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장기간의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선생님들이 다 처음부터 준비를 하셨거든요. 모두 사랑해. 갑자기. 이렇게 별책부록 원정대의 공릉 청소년 문화정보센터 올해 처음 시작한 프로젝트였는데, 이렇게 6박 7일간의 활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인연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단연 중요한 것은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 놓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못다한 이야기 없으시죠? 네, 있으시다면은 꼭 다음번에 다시 출연해 주셔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클로징 멘트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웰컴 투 더 키리쇼! 안녕하세요. 저희는 앙부입니다. 악뮤 아니고요. 앙부입니다. 저희는 지금 청소년 정보센터 안에서 배가의 첫사랑을 합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알아 내 맘에 조용히 문을 두드리면 눈에 뿌옇게 고여버린 너를 여보내야 해. 기억은 저 빠른 시계 바늘을 놓쳐 처음 날 알아본 마지막에 웃어보일 거야. 사선을 트는 저 빛은 날 향해 불을 피우고 제가 되지 않으려 난 돌아섰지만 이 별빛 차오른 우리라는 색은 완벽할 필요 없이 아름다운 영화였어. 우리가 머문 밤잘 잃어버린 심장 소리에 밤하늘의 별이 널 그리는 걸 이 시간에 난 너의 시간을